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샘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노화에 따른 신체 심리적 변화, 그리고 노화에 따른 신체 계통별로 주요 질환의 원인과 증상, 치료 예방법을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은 2시간에 걸쳐서 이 단원을 수업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알아봐야 되는데, 노인성 질환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고, 그리고 증상이 거의 없거나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인이 불명확해서 만성 태양성 질병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그 다음에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고, 그리고 신장 기능의 약화로 인해서 약물의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아서 중독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요인에 노출됐을 때 질병에 걸리기 쉽고 초기 진단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 쉽고, 혈액순환 저하로 욕창이 잘 발생하고, 근골격근의 수축력 감소로 인해서 관절이 쉽게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노인성 질환은 다양한 분야에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노화에 따른 주요 질환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처음에는 첫 단계로 소화기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화기계는 입에서 시작을 하겠죠. 입에서 구강 안에서 저자극에 의해서 시작해서 항문으로 끝나는 간으로 구강에서 시작해서 인후, 인두, 식도, 그 다음에 위, 소장을 거쳐서 대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질환에는 위염과 위궤양, 위암, 대장암, 설사 등이 있으며, 그 다음에 소화된 음식물의 수분을 흡수하여 대변의 형태를 굳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기관은 라고 나오면은 대장이겠죠. 예, 대장. 그 다음에 노화에 따른 특성에서 보면은 맛을 느끼는 세포 속 미뢰가 줄어서 후각 기능이 떨어지고 미각이 둔화됩니다. 그래서 짠맛과 단맛이 둔해지고 쓴맛과 신맛을 잘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타액과 위액 분비가 저하되어서 위액의 산도 저하로 소화 능력이 저하되고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가 떨어져서 변비라든지 변실금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당내성이 떨어져가지고 당뇨병에 걸리기 쉽고요. 간 기능이 떨어져서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용이 노화에 따른 특성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요 질환을 보면 위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험의 관련 요인은 저작 장애라든지 아니면은 무절제한 식습관이라든지 부패한 음식 섭취를 한다든지 자극적인 음식 섭취를 한다든지 과식 등으로 인해서 위험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 증상을 보면 트림이나 구토, 명치의 통증이나 식사 후에 상복 후에 팽만감 같은 급성 위험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 식사 후에 3-4시간 후에 명치 부위가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만성 위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치료 및 예방을 보면은 하루 정도 금식을 하고 유동식이나 미음 같은 걸 말하겠죠. 유동식은 그 다음에 섭취한 후에 된죽을 먹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과식과 가음이라든지 자극적 음식, 너무 뜨겁거나 찬 음식을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금식한다고 했는데 금식할 경우에도 탈수 예방을 위해서 물을 자주 자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위궤양은 위벽의 점막뿐만 아니라 근육층까지 손상된 위장병을 설명하고 있는데, 관련 요인을 보면 잘못된 식습관으로, 그 다음에 스트레스라든지 담배와 알코올 섭취, 그 다음 커피라든지 약물이나 위산에 의한 위 점막의 손상으로 인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내에 헬리코박터의 균의 존재로 인해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증상을 보면은 위출혈이 생기고 위천공이라든지 위협착,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그리고 새벽 한두 시에 발생하는 상복부의 불편감 등이 있습니다. 이게 새벽 한두 시에 발생하는 상복부의 불편감 중에 증상이 위궤양의 특이적 증상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치료와 예방은 약물요법이 필요하고 규칙적인 식사라든지 그 다음에 심신 안정이 필요하고 금연 같은 거 해주셔야 되고요. 위출혈이나 위청골, 위협작 같은 증상이 있으면 병원 치료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 위암은 관련 요인은 짠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염장식품이라든지 음주와 흡연, 위축성 위염, 위암의 가족력 등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증상을 보면은 체중 감소가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든지 소화불량이라든지 속쓰림, 오심과 구토, 토열과 혈변, 복부의 통증 등을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와 예방은 수술요법과 화학요법, 그 다음 방사선 치료, 그리고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위암이면은 이건 근본적 치료가 필요하고요. 균형적인 식사라든지 금연, 맵고 짠 음식이나 태운 음식 같은 거, 그 다음에 기름진 음식 같은 걸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수술 후 5년간은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암은 관련 요인은 대장의 용종에 있는 과거력을 지니고 있다든지 대장암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장기간의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다든지 아니면 매일 과음이라든지 고지방, 고칼로리나 저섬유소라든지 저잔여 식이 등의 섭취 등으로 인해서 관련 요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상 같은 경우는 장 습관의 변화와 변비라든지 설사가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장 폐색 같은 아니면 혈변이나 직장 출혈, 점액 분비, 허약감이나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것도 치료와 예방에는 대장암은 수술과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고요. 치료 후 5년간 재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식이요법은 싱겁게 먹고 통곡식이나 생채소, 생과일을 많이 섭취하시도록 하고 동물성 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식물성 지방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잦은 간식과 늦은 식사라든지 찬 음식과 인스턴트 식품이나 훈연식품 등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6잔이나 8잔 정도 생수를 마시고 금연과 절주를 적당량의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요즘에 식생활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소고로 많이 변하게 됐기 때문에 발생률과 사망률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데 장 폐색이나 설사, 변비, 혈변과 같은 직장 출혈 증상이 있는 암은 대장암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염두에 주시고요. 대장암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설사는 뭐예요? 묽은 변을 보는 거죠. 그래서 관련 요인은 장염 일대라든지 스트레스, 식중독, 장질환, 소화기능 저하라든지 하재 등 약물 같은 걸 남용했을 때 나타나기도 하고 이거에 대한 치료 및 예방은 약물 복용, 심신 안정이라 하고 몸은 따뜻하게 하고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되 탈수 예방을 위해서 물을 충분히 마시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술이나 고지방, 고섬유소, 카페인, 자극적 음식 등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비는 관련 요인을 보면은 장운동 저하로 인해서 저잔여 시기로 인해서 복부의 힘이 약화로 인해서 식사량 감소와 도정한 곡식과 수분 및 고섬유질 섭취의 감소라든지 하재를 남용한다든지 스트레스나 우울증,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한다든지 제산제 등에 의해서 관련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치료 및 예방은 식물성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고 유산균이 포함된 음식물과 다량의 물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라든지 운동, 복부 마사지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러면 호흡기에는 노화에 따른 호흡기의 특성을 보면은 폐포의 탄력성이 저하돼서 폐활량이 감소되고 쉽게 숨이 차고요. 그리고 기침 반사 저하와 산모 운동 저하로 미세물질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로 해서 호흡기계 감염이 발생하기 쉽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폐활량 감소, 숨이 차고 호흡근육이 미치고 근육이 피해집니다. 그 다음에 주요 질환을 보면은 독감, 인플루엔자, 겨울철에는 유행하고 고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고요. 그리고 관련 요인을 보면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비말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로
호흡기 감염이고요. 그 다음 증상을 보면 발열이라는 두통, 인후통, 근육통, 마른 기침, 코막힘, 전신 쇠약감을 나타날 수 있고 치료 및 예방은 안정 회복, 충분한 수분 섭취, 약물 복용이라든지 매년 1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게 좋고요. 독감 주사 맞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만성 기관지염은 기관지의 만성적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서 숨쉬기가 힘든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증상을 보면은 관련 요인은 흡연이나 매연의 노출에 심하다든지 아니면 세균성 또는 바이러스성 감염에 노출되었다든지 이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고 증상은 이른 아침에 가래를 동반한 기침과 가래, 호흡곤란, 체중 감소, 잦은 호흡기 감염으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이 치료 및 예방은 처방받은 약물, 거담제라든지 기관지 확장제 등을 복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이라든지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관지 경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드시지 예방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금연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라든지 차가운 기후나 습기가 많은 기후에 노출은 피하시는 게 좋겠지요. 그 다음에 폐렴은 관련 요인을 보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흡인성 폐렴으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흡인성 폐렴이라는 것은 연화장애로 인해서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기도 내에 넘어가서 염증을 유발을 통해서 폐조직이 염증이 생기는 것이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증상을 보면 두통이라든지 근육통, 고열, 기침, 흉통, 호흡곤란, 화농성 가래라든지 감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치료 및 예방, 산소 공급을 해준다든지 체위 변경을 통해서 가래를 많이 뱉어낼 수 있도록 하고요. 기침이나 심호흡을 교육시켜야 되고 환기라든지 적절한 습도라든지 온도 유지, 그 다음에 환절기 이전에 폐렴 구경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화장애가 있는 뇌졸중 대상자에게 올 수 있는 합병증이라고 문제가 나온다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흡인성 폐렴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인성 폐렴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꼭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천식은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 기도가 감인 반응을 보여서 기관지의 부종과 기도의 협착으로 호흡곤란이 있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요인을 보면은 감기라든지 비염, 스트레스, 꽃가루, 진드기, 동물 털이라든지 배설물, 곰팡이, 대기오염, 먼지, 자극적인 냄새나 담배 연기,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나 차고 건조한 공기라든지 노화에 따른 폐기능 감소가 있습니다. 증상을 볼 때는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침이나 가래라든지 호흡곤란, 기도 경련이나 알레르기, 비염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요. 치료 및 예방은 천식이 심한 경우 운동 30분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시는 게 좋고요. 천식 원인을 피하고 처방받은 약물을 투여받고 그리고 침구류 등은 뜨거운 물로 세탁하는 게 좋고 그래서 천 커튼이나 천 소파는 사용을 금지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인플루엔자라든지 폐렴 구경 접종을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폐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호흡기 감염인데 알코올이라든지 약물 중독, 면역력 저하나 만성 질병 약화, 스테로이드 같은 면역 억제제 사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증상을 보면 초기에는 무증상이에요. 그리고 체중 감소와 가슴 통증이나 기침, 객당,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고 오후에 고열이 있다가 늦은 밤에 식은땀이 함께 열이 내리는 증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무증상이고 늦은 밤에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되는 호흡기 질환은 해라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폐결핵이죠. 그리고 치료 및 예방을 보면은 규칙적인 결핵약 복용 여부가 부작용 관찰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호 장구 착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우리 대상자가 폐결핵 환자면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장갑 같은 걸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감기능 검사와 객단 검사를 실시하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은 결핵약이 굉장히 많은 약을 드십니다. 1차약도 있고 2차약도 있기 때문에 그게 간을 손상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간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기능 검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객단 검사를 통해서 아직도 결핵균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결핵 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와 가족은 2주 내내 1개월 이후에 보건소에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한 기침 애절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에 코와 입을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려주고요. 그리고 휴지나 손수건이 없으면 소매로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휴지는 버리고 손을 깨끗이 씻고요. 그리고 일회용 마스크가 젖으면 바로 교환하고 재활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심혈관계와 근골격계 그리고 비뇨 생식기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